탈원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 산업을 짓밟았잖아요. 완전히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할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것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을 공급하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에 34.8% 정도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급을 했거든요. 2024년에 32.5%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잘한 거죠. 윤석열 정부 동안 이게 많이 떨어져 있던 원전의 전력 공급 비중이 2022년에는 29.6%에서 2023년에는 30.7% 그리고 2024년에는 3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개판 났죠. 원전의 전력 공급 비중이 평균 26.5%였습니다. 2017년에 26.8%에서 2018년에는 23.4%까지 떨어졌고요. 2019년에는 25.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9%까지 올라갔어요. 왜? 더워지니까 이게 전력 생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원전에 의존했었던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너무 더우니까. 너무 추워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2021년엔 다시 낮아져서 27.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세계 1등의 기술을 이렇게 한 정권이 완전히 말아먹은 것, 이거는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는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을 꺾어버린 정치 집단이 무슨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산업 자체가 고사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목을 안 잡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기본이라고 하죠. 정기본. 정기본이라고 하는 것, 전력산업 수급 대책 말입니다. 이게 정기본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정기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국회에서는요, 원자력 비중 낮춰라. 원자력 발전소 4기 짓는다고 하는데 줄여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떡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11차 정기본 확정이 안 됐어요. 이제 12차 정기본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마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11차 정기본은 확정 짓지 못하고 빼먹고 12차 정기본으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은요 진짜 국가와 국민을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기 집단에 대한 이익만 생각하지 절대로 국가 전체의 어떤 이익을 생각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줄인다 했는데 석탄 29.4% 아직도 많아요. 신재생 에너지 6.4%밖에 안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든 조력이든 풍력이든 하고 싶겠죠. 지금 이 정부도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말입니다. 발전 단가가 비싸고 생산이 이게 고르지 못하고 말입니다. 전력 생산이 날씨가 흐릴 때하고 태풍이 올 때하고 날씨가 환할 때하고 워낙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원전은 그렇지 않잖아요.
원전은 32.5%가 되면서도 안전하잖아요. LNG도 29.8%예요. 석탄은 29.4%.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탈원전 하면서 나라의 산업을 짓밟을 것이 아니라 저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 뭐냐, 이것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도 올바르게 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걸 규제 중심의 정책을 쓰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거든요. 통제하면 말을 들을 거다 하는 거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통제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시장경제가 더 발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전에서 실제 생산하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LNG에서 생산하는 것은 252.53원이에요. 킬로와트시를 생산하는데 석탄은 150.11원이고요. 원전은요 여러분 1킬로와트시를 생산하는데 50.81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50.81원. 그러면 여러분 LNG로 생산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석탄으로 생산하는 게 낫겠습니까? 원전으로 생산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원전으로 생산하는 게 낫지요. 당연히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는 여기에 표시도 안 돼 있으니까 뭐 더 싸게 생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가장 높습니다. LNG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발전 원별 전력 생산 단가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경쟁력 있는 원전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전 세계도 말입니다. 원전 자체를 그린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려를 하고 있어요. 유럽만 하더라도 원전 짓겠다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원전 짓겠다잖아요. 중국도 원전 짓겠답니다. 러시아도 원전 짓겠다고요. 유독 대한민국만 이상한 정치 권력이 나와서 탈원전 하면서 원전을 짓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악이죠. 지금 그렇게 가버리면 저는 최악으로 봅니다. 아마 앞으로 누가 되더라도 원전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원전은 적어도 50% 이상 원전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전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화력발전소를 짓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해서 늘린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호남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호남 쪽으로 가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여기도 태양광 발전소, 저기도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가 천지예요. 지금 당장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서 전력 생산을 해서 파는 것 이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염은 또 어떡합니까? 오염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결국 말입니다. 원전이 최고의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전만큼 경제성이 있는 것도 없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원전을 확대하는 게 맞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도 드리겠습니다.